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자,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지금 반가격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그리고 위치도 상당히 괜찮아요. 우리 GTX 노선 있잖아요. 운정역과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그리고 인근에 초, 중, 학군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이 반값까지 떨어졌습니다. 집도 상당히 이뻐요. 괜찮더라고요. 자, 사건 번호는 이렇습니다. 참조하시고 이제 제가 경매 사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사건은 이 사건이에요. 사건 번호는 참조하십시오. 2024-78-565번입니다. 자,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해 있고요. 토지 면적 87평, 건물 면적은 148평입니다. 자, 소유자는 파산을 했기 때문에 소유자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않는 변경이나 변수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감정가는 14억 정도의 감정평가가 됐어요. 감정평가는. 근데 지금 6억 8,200만 원, 7억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와, 정말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낙찰 다 받아갔거든요. 10월 29일 날 한 9억 7,400 이 정도면 아마 한 10억 정도 낙찰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11호 대책 여파 때문에 경기도 파주시도 1주택이 있는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대출 안 나옵니다. 무주택자는 대출이 나오죠.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LTV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또 최근에 DSR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무주택자 같은 분들은 대출이 나오고 1주택자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출은 나오지 않는다. 아마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유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12월 3일 날 6억 8,200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인데요. 이번 회차에는 낙찰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회차에도 낙찰이 안 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근에 아파트 가격밖에 안 돼요. 운정역 앞에 있는 84제곱미터 국민평형대 아파트 가격밖에 안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위치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가 운정역이거든요. GTX-A 운정역인데, 운정역에서 조금 떨어진 이 동패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패동이 파주에서 입지가 제일 좋아요. 파주의 다가구 주택이 뭐 동패동에도 있고 목동동에도 있는데, 목동동은 좀 뒤쪽으로 치우쳐 있고요. 동패동이 위치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동패동 물건이 예전부터 목동동이나 이런 데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갔죠. 그리고 운정역과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요. 이 길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운정역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정역 앞에 있는 이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아파트 금액으로 다가구 주택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인근을 보면 이렇게 공원도 있어요. 네, 공원도 있기 때문에 이 공원에서 간단하게 산책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쾌적합니다. 주변 환경은. 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엄청 이쁘죠? 깨끗합니다. 예. 전면에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출입문 쪽은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드로 되어 있고요. 이쪽도 포인트를 살짝 줬죠. 그리고 앞에가 다 어때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주차난도 전혀 없고 근처에 공원도 있고 아주 조용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인근에 학교도 있고 상권도 조그맣게 있습니다. 자, 근처에는 다 이렇게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조용하죠. 전면으로 보면 여기 학교 보이시죠? 학교도 있어서 아이들 키우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2층, 3층 월세를 준다면 해피하겠죠. 그죠? 그리고 앞에는 단독주택도 조그맣게 있네요. 여기는 조그만한 자동차 전문점이고, 자,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 학생도 보이네요. 로드뷰에. 그래서 전형적으로 다가구 주택이 좀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상가주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면 지금 여기가 한울공원이고요. 이 한울공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쪽부터는 전부 다 지금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외식하거나 할 때 이 공원을 살짝 넘어서 이 반대편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러면 됩니다. 자, 여기 돌계단도 되어 있죠. 상당히 쾌적하네요. 신도시의 장점이죠. 신도시의 장점이 곳곳에 공원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군데군데 운동할 공간도 많다 보니까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 이런 번화가 가면 좀 답답한 느낌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원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건물 외관도 너무 괜찮잖아요. 그렇죠? 외관도 너무 괜찮습니다. 테라스 3층에서는 복층도 쓸 수가 있어요. 엄청 좋죠.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지도를 보면요. 여기 동패중학교가 있어요. 아까 저희가 로드뷰로 봤던 데가 동패중학교,
여기 동패 고등학교 있죠? 여기 동패 초등학교. 아파트 안쪽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찻길은 한 번 건너면 되긴 하지만 그렇게 멀리 있는 위치는 아니다. 초, 중, 고를 전부 다 갈 수 있는 거리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치는. 그리고 운정역과도 가깝게 있고, 그리고 동패동이 파주 초입입니다. 파주 초입이죠. 파주 들어가는 초입이라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토지 건물의 현황을 보니까 1, 2, 3층 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면적은 31평 정도 되고요. 이 건물이 1층이 지금 주인 세대로 되어 있어요. 주인 세대. 1층 주인 세대가 한 31평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층, 3층이 지금 3룸 총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3룸이. 그리고 3층에서는 옥탑층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건축물 대장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대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1층에 1개, 2층 2개, 3층 2개. 위반도 아니에요. 합법적인 건축물입니다. 위반에 대한 리스크는 없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승강기, 엘베는 없습니다. 엘베 없어도 3층 건물은 큰 문제는 없고요. 사용 승인일이 2019년 2월 25일. 자, 한 6년 정도 된 건물이에요. 건물은 컨디션은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사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의 외관은 저희가 아까 로드뷰로 봤었고요. 101호가 주인 세대인데 101호에 출입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 201호, 2층 202호. 자, 문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내부도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리석도 상당히 큼직한 대리석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대리석이 아니라 이 자재도 제가 보기에는 사진으로 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재도 좀 조그만한 싸구려 대리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3층 주변은 이렇고 전면 모습, 측면은 이렇네요. 와, 측면도 괜찮네. 그죠? 이렇게 조그만한 테라스도 하나 뒤에다가 마련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 테라스가 지금 제시의 물건으로 평가가 되어 있는데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뒷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여기 3층에서 사용을 하는 옥탑층, 다락층으로 보이고요. 3층에서는 다락층도 쓰지만 별도로 조그만한 테라스 공간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테라스 공간까지 같이 활용을 한다면 괜찮겠죠? 앞에는 이렇게 보행자 전용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가 못 들어가죠? 네, 보행자 전용길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기에도 괜찮습니다. 자, 제시외 데크가 있고요. 출입문 이렇게 있어요. 1층은 그냥 단독으로 밖에서 이용을 하네요. 이 출입문으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그냥 밖에서 바로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주인 세대예요. 단독으로 사용하고 방은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구조는 조금 있다가 보고요. 네, 이렇습니다. 임차인의 현황, 권리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리분석으로 보면은 임차인들은 5명으로 지금 권리 신고가 되어 있고요. 보증금도 꽤 높습니다. 301호가 2억으로 되어 있고요. 302호가 1억 6,200으로 되어 있네요. 301호와 302호가 보증금이 지금 2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테라스를 쓰니까 조금 높은 것 같고 201호 1억 5천, 202호도 2억이네요. 예. 그리고 1층 주인 세대가 2억 3천. 보증금이 제일 비싸죠. 면적이 제일 크다 보니까. 자, 임차권 등기하고 두 분은 퇴거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302호는 자, 거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등기 볼게요. 근저당권이 2억 2,800이네요. 청구 금액이. 청구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 물건이 어느 정도만 낙찰을 받으면 그래도 배당을 3분 정도는 아예 못 받겠는데 이 정도 협의를 좀 잘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건물의 등기가 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가압류도 많고 압류도 있고 임의경매, 강제경매, 중복 사건이죠. 압류도 있고요. 그다음 주택 임차권 등기도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기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 다 가압류나 이런 것들은 말소가 되죠. 근데 이렇게 등기상에 가압류나 압류 이런 복잡한 권리사항들이 많은 것들은 우리 나중에 등기 칠 때 소유권 이전할 때 말소될 게 더 많잖아요. 말소할 게 더 많다 보니까 당연히 등기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소할 때마다 인지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깔끔한 게 등기 이전 비용은 조금 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 등기부 볼 때도 그냥 여러 가지 이런저런 내용들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문제 없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권리사항에는 지금 전혀 하자는 없는 물건입니다. 전혀 하자는 없는 물건이에요. 이제 감정평가서로 내부 구조를 간략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층이 주인 세대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아까 우리가 봤던 공용 현관으로 들어가는 문이었고 1층은 공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로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꺾여 있죠. 이렇게 꺾여 있어서 여기 중문이 있는 것 같아요. 중문이. 여기 중문이 있는 것 같고
들어가자마자 큰 거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쪽이 지금 화장실 같아요. 화장실인 것 같고 여기가 뭐라 그러죠? 우리 빨래하거나 세탁실 뭐 그런 데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방은 하나, 둘, 셋, 네 개 돼 있죠. 자, 여기 지금 점점점 이렇게 보여. 점점점. 요거 확장형 발코니 같은데 확장이 돼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돼요. 확장형 발코니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렇고요. 일단은 1층은 방이 4개. 그리고 화장실이 이것도 화장실이고 이것도 화장실이네요. 화장실이 3개네. 얘도 화장실이고요. 이 방에서도 화장실이 1개가 있고 요 작은 방에서도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좀 프라이빗하게 생활할 수 있겠다. 그래서 1층이 딱 주인이 거주하려고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요. 구조를. 그렇게 화장실이 3개나 되니까. 일반적인 구조는 아닌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 주인이 좀 거주하기에는 괜찮은 구조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층 볼게요. 2층. 2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2층은 총 3룸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02호인데 202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202호입니다. 방은 하나, 둘, 셋. 맞네요. 여기 확장형 발코니. 2층 보니까 써있네. 여기 확장형 발코니. 여기는 확장형 발코니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면적을 보고 2층이 3룸이 한 17평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 20평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평, 20평 정도 나오는 3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좁진 않겠죠.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욕실도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01호도 201호도 이런 식으로 3룸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방은 하나, 둘, 3개, 욕실 2개, 자, 거실, 주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201호보다 202호가 구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하네요. 구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면적은 얼추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도 3룸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도 2층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3층은 다른 게 하나가 있죠. 자, 내부 계단을 통해서 옥탑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301호, 302호 전부 다 다락층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락층을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다락층에도 좀 자기만의 공간을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다락층 올라가면은 지금 이런 공간이 302호에도 주어집니다. 이렇게가 지금 다락층을 혼자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다락층이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많이 가봤는데 다락층에 보통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다락층에는 화장실을 놓으면 불법이거든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준공 뛰고 나서 화장실을 놓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낙찰을 받아서 현장을 가보면 다락층에 화장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조금 더 좋은 그런 주택들도 간간히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도면상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다락에 화장실이 있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302호도 여기 테라스도 이만큼 쓸 수가 있습니다. 301호도 테라스도 쓸 수 있고 복층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위반 사항이 없는 게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확장형 발코니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의 면적 41.364평 이것보다는 훨씬 크죠. 한 보너스 면적이 4평 정도는 더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냥 45평 정도로 해서 나누면은 한 20평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도를 잠깐 볼게요. 근처에 제가 월세는 정리해놨는데 같이 한번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이쪽에 있었죠. 아까 저희 보는 데가 이쪽에 있었고 동패중, 동패고, 동패초 다 학군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넘어가면 옆에는 운정 카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차 마시고 식사하고 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운정역 GTX A노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있고요. 월세를 볼게요. 단독 다가구 월세로 세팅을 해놨고 2천에 65만원 얘는 1.5룸이네요. 1.5룸은 불법이죠. 그리고 1층 채광이 좋아요. 2천에 65 얘가 방이 어떤 구조인지는 안 나왔네요. 그리고 투룸이 2천에 70 나와 있습니다. 투룸이 자 보통 투룸인 것 같아요. 다 투룸이 2천에 70 3룸 화장실 방 3개 화장실 둘 3천에 115만원 얘는 조금 비싼 것 같고요. 자 근처에 조금 더 보면은 3룸 물건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3룸은 1000에 80만원 거예요. 투룸 근데 보증금을 내려서 월세를 80만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룸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에 80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쭉 보니까 그리고 매매 한번 볼까요? 매매 금액이 얼마나 되나? 12억, 15억, 12억, 13억, 16억, 14억, 11억 제일 싼 게 11억이네요.
10억은 넘는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6억이니까 엄청 싼 거죠.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1층은 지금 주인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주인 세대 되어 있고 월세를 제가 110만 원 정도 잡아봤어요. 방도 4개고 화장실도 3개. 그래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2층 3룸 돼 있었죠. 보증금 3천에 월세 80만 원. 3천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받습니다. 근저당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신탁일 때는 이 정도 못 받습니다. 신탁은 보증금 아마 한 500? 많이 받아야 1000 정도일 거예요. 많이 받아야 1000만 원. 근데 이런 데는 신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무주택자분들이 근저당으로 대출 받는 게 가장 좋아요. 아마 반은 나올 겁니다. 반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면은 원금 매수 되니까 원금 매수 한 돈으로 다른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나아요. 이런 데는 신탁보다도. 202호는 보증금 3천에 월세 80 똑같이 3층 301호 302호도 다 90만 원. 얘는 다락이 있으니까 복층이 있으니까 90까지 제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임대 세팅하게 되면 보증금 1억 5천. 월세는 450만 원 정도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월세인 것 같아요. 내가 1층에 거주한다라고 하면은 8432, 한 340만 원 정도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보증금은 한 1억 정도 회수가 되고. 그러니까 인근에 아파트를 거주하는 것보다 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파트 얘기 나왔으니까 근처에 아파트 한번 시세를 볼게요. 여기 운정신도시 아이파크가 얼마냐면, 자, 매매 금액을 보겠습니다. 지금 84제곱미터가 한 7억 7천 이 정도 거래되는 것 같아요. 7억 후반 정도 거래되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요즘에 꽤 있는 것 같네요. 지금 경매 물건은 6억 후반대고 좀 공격적으로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 매매 금액보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좀만 높이면은 충분히 낙찰받을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 사느니 그냥 1층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2, 3층 월세 받아도 한 달에 300은 받는데 이게 더 낫지 않나요? 초중고도 다 인접해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이 아이파크 아파트와 생활권이 다 똑같아요. 생활권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으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입찰 금액은 제가 8억 정도로 예상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추적 금액도 아니고 예상 금액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최저가가 지금 6억 후반대인데 전회차랑 최저가랑 중간 정도 금액인 8억 정도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8억 정도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금액보다는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현장 가서 보긴 해야겠지만, 그리고 대출은 제가 40% 정도만 잡았습니다. 이 정도는 무주택자분이 신용에 문제가 오고 소득만 있으면은 문제 없이 나올 금액인 것 같거든요. 대출은 3억 2천 또는 한 4억까지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대출이자는 제가 맥시멈 5%로 잡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금리가 한 4% 초반밖에 안 돼요. 아니면 4% 정도 잡아도 되는데 한 5% 정도로 잡아서 대출 이자는 133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잡았고요. 근데 실제 이자는 4% 잡으면은 이 이하로 훨씬 내려갈 겁니다. 자, 보증금 월세. 그럼 최종 투입 자금은 3억 3천 묶이는 거예요. 다 회수하고 나면. 월세 현금 흐름은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수익률은 8.3%, 자기 자본 수익률은 11.5%가 되는 겁니다.